우리에게는 감정 회로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에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해야 부정적인 사건 하나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쟤 참 나쁜 애야 한마디 들었으면 네. 좋은 사람이야. 넌 참 착해. 좋은 사람이야를 4번 정도는 들어야지 비슷하게 우리는 느껴져요. 그래서 쟤 어디 못생겼어 그랬으면 오늘은 불안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크리스찬 라이프 코칭과 세미나를 통해 영적, 육적 회복과 성장을 돕고 계시는 비영리 단체 마음공간의 최은희 강사님 모시고 불안 그리고 불안 장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불안으로 빚어지는 여러 증상과 장애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불안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불안을 줄이고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 네, 지난번에 했던 생각 바꾸기가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네. 불안은 감정이고 고민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불안이 많으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불안이란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 생각들은 끝없이 나쁜 결과를 예견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의 끝은 가장 비참한 결과, 재앙적 사고까지도 예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이 문제가 그렇게 마지막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악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그나마 내가 고민을 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비현실적인 마술적인 망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그 다행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걱정과 고민으로 불안한 감정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데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해서 최악의 상태를 피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일에는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일에는 집중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몸의 반응들은 다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고 입이 마르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니까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공부나 또 일을 해야 될 그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네. 막 사고를 당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집에만 있다가 이제 그걸 피했으면 결국 내가 걱정해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가 좀 이상이 있으면 네네. 이 차가 고장이 나서 고장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차 사고가 날 것이고 전복이 될 것이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계속. 근데 항상 차가 좀 고장 났어도 그 일까지는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난 게 내가 그나마 걱정을 미리 해서 안 일어났다. 그래서 예. 그건 되게 재밌네요.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 걱정과 불안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우리 뇌가 그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그럼 그런 진짜 불안이 밀려올 때, 그런 불안 때문에 이제 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죠. 네.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제 확률은 몇 %나 될 것인가 해서 자기가 한번 척도도 정해보는 거예요.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100%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일어날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를 나한테 물어봐 주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 내 자신한테 그만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곰곰이 곰을 생각하면 곰다리가 100개 된다.
그래 저한테 이 얘기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곰다리 4개일 때 stop. 아. 곰다리 8개까지 갔어 지금. 그러니까 비현실적인데 자꾸 제가 이러면 어떠지? 이렇게 하면 어떠지? 계속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곰다리 20개 만들고 있어 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 stop.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스톱을 외쳐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이제 그만하자. 그만. 그래서 걱정 대신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봐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어요. 감정을 언어로 옮기기라는 연구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표정이 담긴 얼굴들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역시나 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죠. 화난 얼굴, 슬픈 얼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감정의 뇌가 진정이 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성의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화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를 느껴지면 이 감정이 얘기하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여 불안을 통제하려는 착각 대신에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일이 잘못될까 봐, 수치심을 당할까 봐 조바심 나는구나 하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감정이 진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해 줄 때 불안의 감정이 진정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했네? 내가 어땠네? 하면은 이 감정이 진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긴 해요. 이 걱정을 통제하려는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좀 있는 그대로 좀 집중을 해주는 거.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까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판단이 일어났어도 괜찮아요. 네.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진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진정이 됐을 때 중립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좀 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감정이 이렇게 진정이 되면 중립적으로 가고, 중립적으로 갔을 때 내가 긍정적인 것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번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만약에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차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사고가 나서 뭐 전복이 돼서 내일 일을 그르칠 거야. 일을 그르칠 거야. 거기까지 가면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중립적인 거라면 이상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그렇죠. 문제가 있네. 고칠 때가 됐구나. 이건 중립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되고 만약에 못 고치면 필려 타고 가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중립으로 놓고 다행이다. 긍정적으로 갈 때는 내일 일을 보러 갈 때 고장나지 않았고 미리 지금 알아차린 게 참 다행이다. 이제 거기까지 순서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혹시 이제 내가 쓰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어지러져 있어요. 부정적일 때는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것도 부정적인 것도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부정적인 감정이라면은 누가 이렇게 어질러놨지? 그렇죠. 네. 이 사무실 난 쓰지 못할 거야 결국에 막 이렇게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이거 언제 치워? 그렇죠. 오늘 사무실 쓰지도 못하고 뭐. 잘하시네요. 일을 그르치겠어. 일을 그르치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중립적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어질러져 있네. 네, 잘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치워야 되겠다. 그렇죠. 어질러졌네. 그러면 좀 이렇게 진정이 되니까 또 이렇게 치울 수 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행이다. 더 큰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다행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했어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중립으로 긍정으로
가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너무 슬프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사실 이런 거를 좀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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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혹은 이런 상황에 내가 다른 어떤 때에 처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잘 대처했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저도 대처를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예. 그 아까도 걱정하느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려서 네네. 뭔가 나가지 못했을 때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훈련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런 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냥 확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네네. 정말 네. 필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예, 알아차리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네.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 이 불안함 때문에 또 불안하느라고 힘드셔서 좀 알면서도 못하시는 분들께 제가 또 응원의 또 격려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시시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대를 만나거나 혹은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발되는 불안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런가 참 불안하네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핵심 감정의 노승수 작가는 불안은 주로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미움을 억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거죠. 그 억압된 힘이 개인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될 때 불안으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많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코로나 사태가 통제도 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많이들 불안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시간에 20분씩 8시간을 일하면 160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는 불안하지 않죠. 알고 이걸 가지고 적절히 내가 통제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8시간 했는데 뭐 10불을 받았고 어떤 날은 160불 받았고 또 어떤 날은 1000불도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300불 받았다면 이 불안이 매일 달라진다면 내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면 더 불안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을 경우가 많죠. 증권이나 뭐 게임이나 불확실한 투자 같은데 아유, 네. 예, 우리를 그 상황에 놨다면 매일매일 이게 변동이 있다면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미래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나를 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감정 회로가 있는데요. 감정 회로는 부정적인 것에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해야 부정적인 사건 하나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쟤 참 나쁜 애야 한마디 들었으면 네. 좋은 사람이야. 넌 참 착해. 좋은 사람이야를 4번 정도는 들어야지 비슷하게 우리는 느껴져요. 그래서 쟤 어디 못생겼어 그랬으면 다른 데 가서 3번, 4번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별로 이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해줄 때 긍정적인 거 최소 5번 이상은 해주고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적어도 3번 이상은 그 긍정적인 걸 받아야지 또 이렇게
비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쵸. 부정적인 것 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러니까 더 우울이나 불안에 빠지기가 쉽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뇌는 모르는 거. 그거는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을 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 모르면 이거는 막연하게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겠네요. 그렇죠. 네.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또 불안을 느끼죠.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가 통제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단들은 통제감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큰 결정은 신중하게 천천히 내려야 되지만 네. 아주 작은 결정들,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이게 집을 치워야 되는데 이 불안 때문에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공간 하나만 치울 거야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운 부분을 보면 불안해지잖아요. 이건 내가 안 치운 거야. 이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한 거가 되니까 불안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불안하신 분들을 보면 저녁에 메뉴를 뭘 정할까도 불안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메뉴를 짜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통제한 것이 되니까 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런 통제하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쥐한테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두 쥐를 실험을 해봤는데 한 쥐에게는 충격을 가했을 때 쳇바퀴를 돌려서 그 충격을 피할 수 있는 통제력을 줬고 네. 한 쥐에는 그걸 주질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 없었던 쥐는 우울감이 생겼대요. 우울감이.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쥐에게는 전두엽에서는 도파민이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감소됐고 또 뇌간에서는 세로토닌 같은 그런 좋은 그 호르몬들이 감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불안이 일어나니까 내가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을 그때 빨리빨리 내리면 불안이 또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결정이에요. 네. 포기하는 것도 네. 결정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너무 기대 높게 하지 않고 적당할 때 포기도 하고 그럴 때 불안이 좀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근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뇌는 모르는 걸 부정적인 걸로 왜곡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저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뇌는 이제 부정적인 초점에 맞추도록 배선됐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해독제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걸 감사하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요? 예, 네. 감사하기는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이제 몸에 신체와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스위스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 했더니 진짜 실제적으로 그 감사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다는 연구가 되어졌고 또 많은 연구들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할 때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면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을 또 생성을 해요. 그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 몸에. 그렇죠. 예, 예. 안정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항우울제가 이제 그렇게 자연 항우울제를 그렇죠, 그렇죠. 처방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감사는 이제 수면의 질도 좋게 해주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감사 편지 쓰게 했더니 불안도 줄어들었고 우울증도 줄어들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거리를 찾고 발견내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보단 내가 뭐가 감사했지? 내가 어떤 게 좋았지? 이거 찾아낼 때 그것도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긍정적인 거 4개랑 네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거 하나가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그걸 발견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상상만 해도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내가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면 뇌에서 그 운동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 웃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 내가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좋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심호흡도 되게 불안한 감정을 낮추는데 되게 좋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치매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웃음 치료사라는 분이 오셔서 그러셨구나. 계속 웃으라고 막 하셨는데 전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신뢰가 가네요. 똑똑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심호흡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실제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하면 사실은 정말로 크게 많은 그렇죠.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어떤 그런 그 마인드에 관련된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사실 저희 일상 삶을 좀 이렇게 바꿔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또 감사하기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진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저희 육체도 감사하고 감사 편지도 쓰고 웃고 심호흡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정신에 큰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많이 권해요. 네네. 불안하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에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권하고 우리의 뇌는 이와 같이 육체와 정신이 서로 같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쵸.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이제 긍정적인 약 플래시보 효과 네네네. 아시죠? 네. 그냥 밀가루를 먹어도 이게 신약이라고 하면 암까지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거에 반대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노시보 효과. 이거는 약의 부작용을 얘기하면 그 부작용 때문에 이 약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또 이제 사람한테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보통 학생들한테 너희는 특별한 아이야. 이러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 그 특별해져갖고 특별해진대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반대의 효과가 있죠. 스티그마 효과라고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질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장난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저체온으로 얼어 죽은 선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는 충분한 음식도 있었고 또 온도도 한 16도 정도 됐었고 공기도 충분했는데 이게 냉동고 안에서 자기는 이제 갇혔다 생각을 하니까 저체온으로 얼어 죽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 서로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육체와 정신의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액션 아이템들, 정말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참 좋았는데 계속 느끼는 건 이런 노력으로 불안을 좀 완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상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해도 심호흡을 해도 감사 편지를 써도 사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중증 불안 장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전문적인 도움이나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 장애는
심할 때 정말로 정신과의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꼭 약물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나 정신역동 치료 같은 심리적인 치료나 상담 치료도 꼭 같이 받으시면 좋고 네. 또 불안에는 그런 치료가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건 효과가 좋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고 일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권하시는 것이 멘토와 같이 마음을 열고 내 문제를 받아줄 수 있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만남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또 몸이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잖아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 또 이완시키는 운동, 그 운동들을 많이 추천하고요. 네. 좋은 수면의 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또 패스트푸드 아닌 좋은 건강 음식 먹어주는 것도 되게 권장을 하고요. 네. 물을 충분히 마시기.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호흡 네. 하기. 하지만 이제 또 요즘 젊은이들 커피 많이 마시는데 커피는 각성제예요. 네네네. 그래서 커피가 불안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커피는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다이어트 행동 강력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결국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신이랑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정말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네. 인지행동 치료 이런 네네. 것들이 효과가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네네. 모임이나 만남을 가지는 거, 스트레칭,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커피 줄이고 네네. 이런 것들이 참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뭐 제가 좀 인상 깊게 아까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게 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뇌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해독제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저희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좀 좌우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의 의지에 상관없이 밀려오는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으신 어떤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는 크리스천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천들에는 더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감사는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잘 하시잖아요. 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어난 일들만 생각해도 우리 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네. 기도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뇌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듯이 또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증거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는 크리스찬들로서 참 좋은 정말 베네핏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또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뇌 연구를 따르면 모든 형태의 명상이 뇌의 활성에 좋은 유의한 영향을 끼쳤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대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 것은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을 때 네, 그때 전전두 피질이 더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타적인 사랑이 커질 뿐더러 또 예리한 사고 또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요. 뇌의 치유와 성장이 더 촉진되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뇌 하나님의 설계 비밀 그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아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 말이 정말 많이 와 닿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이거를 다 아는데도 네.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사람은 대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편에서도 그렇고 이번 편에서도 사실 그 언급됐던 많은 그런 불안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만 하면서
근데 앞으로는 못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그게 걱정하느라고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구나. 네, 네. 이런 것도 오늘도 좀 깨닫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걸 좀 벗어나서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걷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을 저도 묵상했을 때 네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겁하게 정말 그 4번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4번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거 하나랑 네, 맞먹는다. 네. 근데 이거를 정말 무한대로 저한테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같이 묵상하고 그 에너지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안한 감정 다루기라는 주제로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고 심호흡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저희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 잊지 마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멘트 불안해서 꼬였네요.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은 건강하고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